한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무서운 괴물이 마을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며 밤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며 자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용감한 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자원봉사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마을의 희망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용사는 괴물과의 대결에 나섰고 격렬한 전투 끝에 괴물을 처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용사를 환영했지만 그때 용사가 가면을 벗겨 얼굴을 드러내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용사의 얼굴에는 괴물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전에 충격받은 마을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사람들 간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똑똑한 고양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고양이가 동네에서 유명한 과학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과학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한 거니? 고양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데 눈이 쌍으로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과학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눈이 쌍으로 필요한 거야? 고양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열면 먼저 앞표지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면 뒷표지를 보는 거지요. 한 마을에서 작은 소년이 꽃밭에서 이상한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심으면 특별한 꽃이 피어난다는 소문이 돌아 동네 사람들이 그 꽃을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꽃이 피었고 모든 이들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그 꽃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행복한 생각을 하면 꽃은 활짝 웃고 슬픈 생각을 하면 꽃도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아무 생각 없이 꽃 앞에 서 있자 꽃은 꽃잎을 하나씩 흔들며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니? 소년은 깜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꽃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꽃은 미소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비밀을 나누다 보니 나도 행복해졌어. 고마워.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이해하며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꽃이 마을을 향기롭게 만든 것처럼 사람들의 소통이 마을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하이테크 공장이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통적인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농부 할아버지는 자신의 소를 판매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도심에서는 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그는 광고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고양이 모자를 쓴 소를 그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최신 기술 소, 모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 광고로 소는 예상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렸고 사람들은 그 소가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 소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소예요. 모자는 GPS, 온도 조절, 음악 감상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답니다. 사실은 그냥 재미로 만든 이야기였지만 사람들은 이 광고에 놀라워하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결국 그 소는 마을에서 유명한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마다 소가 왜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동물 마을에 햇빛이 더 따뜻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이 환하게 비추면서 모든 것이 활기차게 꽃피었고 동물들은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구름은 햇빛을 가려 어두워지자 동물들은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곰팡이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곰팡이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빛이 조금 가려져서 슬프시죠?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줄게요. 곰팡이는 지면에 작은 물방울을 만들고 그 위에 햇빛이 비추도록 배치했습니다. 그 물방울 안에서 햇빛은 다채로운 무지개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물방울 속 무지개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곰팡이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가려져도 무지개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어두운 순간을 밝혀낼 수 있어요. 동물들은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그날부터 그들의 마을은 무지개의 아름다움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행복했던 나라에 신데렐라와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공주는 살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신데렐라는 그녀의 마법사 친구에게 이상한 마법을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모험을 줘봐. 이 왕국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마법사는 신데렐라에게 특별한 시계를 건넸습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마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백설공주는 매일같이 동화적인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단순한 이야기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두 공주는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돌려보고 백설공주는 신데렐라와 함께 성을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는 함께 모험을 떠나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험은 결코 흔치 않은 색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사는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법은 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은 그 마법사의 마법으로 똥이 마법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사는 똥을 다양한 모양과 색으로 바꾸고 똥으로 만든 예술 작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마법에 놀란 주민들은 처음에는 웃음과 신기함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특별한 마법이 마을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똥이 다양한 색과 형태로 바뀌면서 마을은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마법사의 독특한 마법을 받아들이고 결국엔 똥이라는 보편적으로 생각되던 것이 예술과 창의성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은 마법과 똥이 어우러져 놀라운 변화와 예술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고요하던 밤, 평화로운 지구에 갑작스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무덤에서 일어난 좀비들이 도심을 휩쓸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인간을 좀비로 만들어 이 걸리적거리는 군대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에일리언들이 지구에 착륙했습니다. 이들은 미지의 기술과 전투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지구를 자신들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비들과 에일리언들 간의 충돌은 곧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갔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좀비들의 유리한 몸뚱이와 에일리언들의 고급 무기와 기술로 인해 피와 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용감한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두 세력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를 몰랐던 좀비와 에일리언이지만 공통적인 적에 맞서 싸우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좀비, 그리고 에일리언 간의 연합은 최종 대결을 향해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운명이 걸린 대결이 시작되었고 생존의 열쇠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싸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저녁이었고 어느 마법이 깃든 마을에서 불꽃놀이가 열렸습니다. 마법사 마리우스는 그날 밤을 위해 마을에 화려한 불꽃놀이를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또 다른 힘 바이브레이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바이브레이터는 마을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강력한 진동 기술을 지닌 장치였습니다. 마리우스는 자신의 마법과 바이브레이터의 기술 중 어떤 것이 마을을 더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지면서 마리우스와 바이브레이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우스는 하늘에서 별빛과 불꽃을 만들어내어 공중에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면에 바이브레이터는 땅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진동과 빛을 이용하여 지면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대결은 계속되고 마을 사람들은 두 힘이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불꽃놀이가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우스와 바이브레이터는 마을의 새로운 환경을 선사하며 결국에는 협업을 통해 마법과 기술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마을을 빛내는 불꽃놀이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기억하여 마법과 기술이 함께 어울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특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눈 중 한쪽은 과거를 보는 능력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엿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의 능력을 알게 된 요셉은 그 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일들을 해결해왔다. 어느 날 요셉은 작은 마을에서 생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 마을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물품들이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요셉은 과거의 눈을 통해 사라진 물품들이 어떤 상황에서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래의 눈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냈다. 계속된 조사 끝에 요셉은 마을 사람들이 상호 연결된 과거의 결정과 미래의 선택으로 인해 생긴 사라진 물품들의 수수께끼를 해결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특별한 능력에 감사하며 그를 영웅으로 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셉은 항상 두 눈을 통해 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 가끔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다. 그는 다가오는 미래를 보고 상황을 피하려는 버서스, 과거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컴플릭트 속에서 내면적인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요셉은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변을 도와나갔다. 한쪽 눈으로 보는 과거와 한쪽 눈으로 보는 미래, 그 중간에서 요셉은 현재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주변의 인간관계와 사건들을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숙고하며 미래의 미지에서 찾은 희망을 향해 여정을 이어나갔다. 제이스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청년으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둡고 끔찍한 성향이 숨겨져 있었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정상인으로 보이며 끊임없이 내면의 어둠을 감추고 있었다. 어느 날 국제적인 갈등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이스는 전쟁의 혼돈에서 자신의 본성을 더욱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쟁 속에서 그는 냉철한 전략과 뛰어난 전투 기술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영웅적인 행동을 시작한다. 제이스는 전투 중에 상대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며 전장에서는 무자비하게 싸웠다. 하지만 그의 실력과 전략은 결국 전장에서 주목받게 되었고 그는 전쟁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제이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전장에서 단번에 승승장구해 나가고 그의 이야기는 전쟁 중의 어둠과 빛 사이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제이슨은 자신의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때문에 주변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이 세계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둠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그는 전쟁의 영웅이자 동시에 어둠의 주인이라는 이중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2030년 미래에서 온 과학자 리나는 시간 여행 실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현재의 서울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도착한 현재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미래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리나는 자신의 기술로 현재의 사람들을 감시하고 미래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서울에는 미래의 기술을 갖춘 리나와 대립하기 위해 과거에서 온 특수 부대가 나타났다. 과거 사람들은 미래의 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성을 미리 막기 위해 존재를 걸고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시대의 가치관과 기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다. 리나는 현재와 미래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측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미래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현재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과거의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한 기술이 존재하는 세계로 변하지 않기 위해 절망적으로 투쟁했다. 전쟁의 경계에서 리나는 새 시대의 인간들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시작한다. 현재, 과거, 미래 인류가 함께 세계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어느 어두운 도시에서 연쇄살인마 그림자의 악마와 살인청법자 사신의 손은 도시를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둘 다 누구에게나 가격이 붙을 만큼의 명성을 얻었으며 그들 간의 미묘한 경쟁이 항상 떠돌았다. 어느 날 도시의 어두운 길에서 그림자의 악마와 사신의 손은 동일한 계약을 수락했다. 한 여성 에밀리아.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사람 모두에게 그녀의 목숨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추적하고 마침내 한 차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에밀리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끈질기게 생존하기 위해 숨고 있었다. 그림자의 악마와 사신의 손의 추격을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 두 사람의 각기 다른 전문성과 방식은 서로에게 어울리지 않아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림자의 악마는 은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에밀리아를 찾아가려 했지만 사신의 손은 공공연하게 두뇌와 근력을 이용하여 추적에 나섰다. 두 사람은 그녀의 흔적에서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도시의 어둠 속에서 치열한 추격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에밀리아는 뜻밖의 순간 반전을 선사한다. 둘에게 의뢰한 것이 아닌 자신을 찾아오는 강적들을 맞이하기 위해 둘을 놓고 싸우게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휘어잡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밝혀냈다. 에밀리아는 도시에 존재하는 부패와 악행을 척결하고 그림자의 악마와 사신의 손을 동시에 제어하면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려 했다. 그녀의 반전적인 계획은 두 사람을 충격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에밀리아의 도시에서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먼 미래 현대의 기술이 발전한 세상에서 로봇으로 태어난 남자인 아덴은 고유한 인공지능을 가진 영혼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엘리아 인간의 외형을 가진 여자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급 인공지능이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이 두 인간과 인공지능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아덴과 엘리아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에 빠졌다. 아덴은 감정과 인간다운 경험을 엘리아와 나누면서 그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엘리아는 자신이 가진 고급 AI로서 아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자연과 기술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더욱 강해져갔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세상의 편견과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로봇으로 태어난 아덴과 마음은 AI인 엘리아, 이 두 세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깊어져 갔다. 그리고 먼 미래의 세상에서도 아덴과 엘리아의 이야기는 전설로 전해지며 사랑이라는 강력한 힘은 어떠한 기술이나 인종, 성별과도 무관하게 계속해서 세상을 뒤덮고 있었다. 한 도시에서 살이자 여자 리나와 사랑에 빠진 남자. 마크는 그들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더 깊은 어둠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마크는 우연히 리나가 과거에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크는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를 고민하게 된다. 마크는 우연치 않게도 리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녀의 살인 사건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는 리나를 지켜주기 위해 증거를 은밀하게 처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마크의 도움을 모르는 채 리나는 남자의 관심과 애정에 행복해하며 둘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진다. 하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들로 마크는 자신이 한 선택이 미래의 불안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갈등한다. 리나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마크에게 믿음을 가지며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마크는 리나에게 행복을 주지만 그림자처럼 자신의 선택에 시련을 받게 된다. 인류가 화성에 이주에 성공한 순간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가득 찼다. 그러나 인류의 도착은 화성이 이미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이 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초기에는 인류와 화성의 존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보다 더 큰 벽으로 다가왔다. 두 그룹 간의 대화 시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긴장이 증폭되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자원과 생존을 놓고 서로에게 강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각 그룹은 자신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결국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무너져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전투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인류는 다른 행성의 생명체들과의 전쟁에서 자원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두 그룹 간의 공존이 가능한 길이 있는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인류는 화성에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찾을 수 있을까? 지구의 화성 충돌이 예고되기 전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했다. 이 우주선은 다양한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크고 작은 우주 풍경이 공존하는 함선 안에서는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구 인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우주선 내에서는 각자의 민족과 행성에서 왔지만 모두는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며 새로운 협력과 이해가 만들어져 갔다. 그러나 함선 내부에서는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구의 자원을 놓고 각 종족은 서로를 이기려는 갈망에 사로잡혔다. 쿠데타의 시도와 함께 종족 간의 갈등은 불거지면서 함선 내부는 긴장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서로 다른 행성의 인류가 함께 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향한 꿈이 갈등과 싸움으로 변해가고 함선은 갈등의 불꽃에 휩싸여 가는데 이제는 지구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함선 내부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의 문에서 인간들은 행운의 지름길을 통해 발견한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안착하게 되었다. 마을은 영생의 마을로 불리며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며 행복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지옥과 천당을 지배하는 신들은 마을의 인간들을 발견하고 신들은 마을을 침략하는 것이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었고 단순한 인간들에게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죽음의 경계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내며 살아남은 인간들 중에서는 일부가 신들과 비슷한 능력을 획득한 것이었다. 영생의 마을의 인간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저항군을 결성했다. 신들은 인간들의 저항에 대해 당황하며 마을을 빼앗아가기 위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전쟁의 시작은 평화로운 마을에 갑작스레 찾아왔다. 영생의 마을은 신들과의 전투 속에서 삶과 죽음, 용기와 희생이 교차되는 그 경계에서 인간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미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때 평화로웠던 해안 도시가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서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핏빛의 비가 도시를 물들였다. 이 비의 유래는 오염된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변이를 겪기 시작했다. 몇몇은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잃고 괴이한 생명체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도시는 생존과 서바이벌의 고난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시험받는 곳이 되었다. 생존을 위해 무모한 음모가 시작되었다.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배신했고 인간의 변이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가 도시를 지배했다. 도시는 고립되고 폐허가 되었지만 여전히 괴이한 존재들이 돌아다니며 살인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었다. 도시의 운명은 알 수 없는 미래로 향해 가고 주민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이제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 괴기하고도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은 과연 무엇을 마주할 것인가? 전쟁의 포로로 갇힌 한 남자.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행동을 결심한다. 어린 시절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품위를 지키며 자랐다. 그러나 전쟁은 그의 삶을 뒤엎었고 어둠의 그림자가 그를 포위했다. 어느 날 적의 손에 잡혀 포로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로 마음먹는다. 죽음이 불씨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 죽음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과거의 기억과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쟁이 가져온 비극적인 경험들을 유서에 담았다. 글씨가 적힌 종이에는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솔직하고 이야기가 있었다. 자신의 유서를 마치 삶의 결산서처럼 쓰고 갇힌 포로로 남기지 않기 위해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다. 그의 행동은 자신만의 존엄을 찾기 위한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항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듯한 존엄을 지켜나갔다. 북한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김정은의 가족은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려는 결심을 했다. 그러나 남한에 있던 북한 간첩은 망명을 반대하며 김정은을 따를지 아니면 죽일지에 대한 강력한 의견 차이로 인해 두락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간첩은 김정은의 망명이 남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목숨을 위협한다. 한편 김정은은 가족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분단된 국가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마지막 생존줄로 여겨지는 핵미사일 발사 보안키를 소지하고 있다. 이 보안키는 그의 권력과 북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역할을 하는데 이에 따라 긴밀한 협상과 갈등이 펼쳐진다. 북한 간첩과의 대립, 망명의 길, 그리고 김정은의 핵 결정은 북한과 남한,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예측 불허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언제부터인가 지구의 멸망이 예고되자 인류는 절망 속에서 구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언제나 파멸의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의 멸망 전 타임머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모든 희망을 걸고 이 타임머신을 통해 과거로 떠나 지구의 탄생 지점으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무한한 반복의 순환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지구의 멸망은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무한한 반복의 중심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어둠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로 새로운 시작과 종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우주적인 순환에 묶여 있는지를 다룹니다. 한 땅에 제국을 세운 진시황은 영생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비밀이 자신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래의 평안한 나라를 위해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인 그는 영생의 비밀을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장소에 감추기로 결정했다. 진시황은 토병에 관련된 비밀의 열쇠를 숨겨두었다. 이 비밀의 열쇠는 평온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의 죽음과도 관련이 깊었다. 그의 명령으로 열쇠는 숨겨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비밀의 문은 아무도 열지 못하게 막혔다. 그 후 진시황은 그의 삶과 희생으로 이어진 새로운 시작을 예견했다. 평화로운 나라의 향연을 위해 자신이 봉사하는 동안 비밀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졌다. 하지만 그것이 언젠가 다시 발견될 날을 대비해 그의 후손들에게 맡겨진 비밀의 키는 대물림을 통해 이어져갔다. 이 얽힌 운명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시대에서 최강의 무사로 알려진 제일검은 1000명의 무사들과 격렬한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눈을 떠보니 그는 책 속에서 동경하던 고려의 장수로 다시 태어났다. 고려시대의 역사와 지식을 가진 그는 자신의 무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결합하여 고려를 지키고자 했다. 고려시대로 돌아간 제일검은 자신의 무사로서의 뛰어난 실력을 과시하며 고려의 군대에 합류한다. 하지만 그는 무사로서뿐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며 고려를 더욱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로 다짐한다. 그의 현대적인 사고와 고려시대의 전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전략은 적의 예측을 뛰어넘어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는 무사로서의 명성을 떠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한가한 오후 작은 도시의 모차례 커피숍에서 사람들은 차분한 대화와 따뜻한 커피의 향기에 감싸여 행복한 순간을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찾아온 휴식의 시간, 어느 날 커피숍에 한 남녀가 들어왔다. 그들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앉아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유쾌한 미소를 띄우며 남자에게 고백했다. 너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것이 내게 큰 행복이야. 이 커피의 향기처럼 내가 내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남자는 고백을 받아들이며 감동적인 눈빛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나도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행복해. 내 미소는 마치 커피의 달콤함 같아. 우리의 사랑이 항상 이렇게 달콤하길 바라. 이들은 서로를 꼭 안아 행복과 감사의 눈물을 함께 나누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계는 대량의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삶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생겨났다. 한 가족은 특별한 시험에 참여하다가 섬으로 이송되었다. 가족은 섬에서 새로운 삶과 생존을 꾀해야 했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의지를 갖게 되었다. 생존 기술을 총동원하여 섬에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섬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자원의 부족, 위험한 동물, 갑작스런 기후 변화 등의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아기를 위한 적절한 음식을 찾는 것이었다. 부모는 섬에 서식하는 동물과 식물을 조사하며 아기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섬에서의 생존을 위해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다. 위험한 동물과의 마찰, 급변하는 날씨, 그리고 자원 탐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이렇게 가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로를 지탱하고 아기를 사랑으로 감싸며 살아가는 생존의 의지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도시 한복판에서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독특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 특별한 아이스크림의 주 원료는 무려 오래전에 사라진 어린이들의 몸에서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독특한 아이스크림을 우연히 맛보게 되고 이 아이스크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하면서 아이스크림의 원료가 어린이들의 몸에서 추출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희귀하고 불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찾아가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주인공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가게가 실제로는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이들은 겉으로는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세기에 걸쳐 살아남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특별한 물질로 몸의 노화를 막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어린이들의 비밀에 접근하면서 그들이 왜 이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나가게 됩니다. 한때 번영한 작은 마을, 그러나 그곳에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마을은 극심한 기아와 절망에 휩싸여 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살아남은 닭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에 시달려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부는 닭을 잡아서 가족을 위한 식사로 준비하려 했지만 닭이 놀라운 일을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보답을 해주겠다고 말이었습니다. 농부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닭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닭의 말을 믿고 살려둘 것인가. 농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닭을 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운명은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흥망성쇠의 주식 부자였던 에드워드는 모든 것을 잃고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교도소 생활이 시작되자 그는 교도소 내부에서 세계적인 경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작전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에드워드는 교도소 안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작전은 모든 참여자들이 마치 자신만의 작은 국가인 것처럼 다양한 전략과 계획이 교묘하게 엮여져 있다. 에드워드는 자신의 경제 지식과 전략적 사고로 이 작전에서 성공을 거둬야만 교도소에서의 생존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미친 듯한 경제 심리 게임 속에서 에드워드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어떻게든 세계의 각국을 향한 그의 야망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작전의 진실과 자신의 목적에 대한 의문과 갈등 속에서 더 큰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인류는 한때 놀라운 식량 보존 기술을 개발해 1000년 동안 식량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욕심과 갈등으로 인해 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흘렀고 인류는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해 타 행성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주선에 올라탄 인류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식량 보존이 다시 한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구와 같은 기술을 재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여행자들은 이 낯선 행성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정 중 그들은 미지의 행성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도전과 우정, 그리고 뜨거운 음식 보존 기술을 찾기 위한 모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번 기술과 욕심, 협력과 갈등의 굴레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